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쿡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로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먼저 여기 이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전에 제 얼굴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만졌는데 이거 수염을 안 깎았네. 지금 샤워하고 왔는데 수염을 안 깎았습니다. 수염 좀 잠깐 이렇게 밀고 올게요. 잠깐만요. 드디어 면도를 했습니다. 조금 더 깔끔해지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 먼저 이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여기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도 경제 규모가 매우 큰 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세수 있지 않습니까? 텍스머니를 굉장히 많이 이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이제 끌어모으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런 부자들이, 특히 여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른 주로 이렇게 또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텍사스 같은 곳에 지금 이렇게 무지하게 많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되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여기 캘리포니아의 세수를 3억 달러 정도를 지금 덜 걷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들은 거의 대부분 굉장히 부자인 사람들이 이 캘리포니아를 떠나서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실리콘밸리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런 테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테크 기업들이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 세금 같은 것들을 또 굉장히 많이 뗀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돈을 이렇게까지 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지금 텍사스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 테슬라죠. 테슬라도 실리콘밸리 근처에다가 이 테슬라 헤드쿼터가 있다가 아니 캘리포니아에 내는 세금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중요한 것들을 텍사스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굉장히 많은 이 대기업들에서, 이런 테크 기업들에서 텍사스나 아리조나 같은 곳으로 지금 많이 옮겨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 텍스를 덜 낼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또 가게 되면서 같이 그만큼의 돈도 많이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테크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고소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사를 가다 보니까 여기 캘리포니아에서의 세수가 거치는 게 3억 달러나 이렇게 또 줄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팔로스 벌디스에서 이 파랑색 수바루 이 WRX를 경치 보는 곳에다가 이렇게 또 파킹을 해둬가지고 자신의 여자친구가 이렇게 남녀가 있다가 갑자기 이 총을 이렇게 또 겨눠가지고 이제 탈겟이 된 범죄일 것으로 이렇게 또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기 이 WRX에서 타고 있었던 이 남녀가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용의자들이 잡혔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6명이나 이렇게 또 붙잡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게 이 팔로스 벌디스에서 일어난 이런 총격 사건이 이 총격 사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엔젤레스 크레스트라고 해가지고 LA 뒷산이 있거든요. 여기 LA 뒷산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러 가거든요. 와인딩 로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꼬불꼬불한 길을 운전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게 있는데, 이 와인딩 로드를 이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또 어느 한 차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운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또 여자친구가 여성이랑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또 경치 보는 곳에 차를 이렇게 뒀다고요. 이 경치 보는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산 높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차량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으면서 이렇게 경치 보는 곳에 차를 이렇게 파킹을 해두고 남녀랑 이렇게 경치를 보면서 감상을 하고 있었나 보죠. 그러다가 이 차량도 강도에 이렇게 또 총격을 받으면서 이 운전자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 용의자가 그 팔로스 벌디스에서 일어난 그 살인 사건과 이제 똑같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6명의 갱단 멤버를 이렇게 또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아마도 더 많은 이런 살인 사건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운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어렸었을 때는 이제 차량을 타고, 저도 이제 와인딩 로드를 좋아해가지고 LA 산 있지 않습니까? LA 뒷산에 가가지고 산을 오르면서 차 타고 올라갔다가 여기 높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룩아웃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차도 차량을 주차를 하고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경치 보다가 이제 가고 그랬는데, 야, 그것을 노리는 이런 이제 범죄 집단이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야, 아니 그러면은 여기 산에 이렇게 차 타고 올라가는 것도 조심해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혼자 또 산에 올라가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또 경치 보면서 이제 사진이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다가 이런 이제 범죄 집단이 저한테 온다고 하면은, 야, 어떨까라는 그런 끔찍한 그런 상상도 해봤는데, 야, 무섭네요 진짜. 어쨌든 간에 정말 다행히도 이 범죄 집단이 이렇게 또 붙잡혔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또 이 범죄자 한 명이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한 일주일 전쯤인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스트 LA라고 해가지고 이 LA 동쪽으로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할머님들이 70세 할머니, 뭐 80대 할머니, 이 할머님들이 자신의 집 앞에서 이렇게 정원을 가꾸다가 어느 한 히스패닉, 이 젊은 이 또라이 새끼가 20대라고 하는데, 여기 사진에도 보이시죠? 이 젊은 이 또라이 히스패닉 20대 썩을 놈의 새끼가 이 할머님들을 이렇게 폭행을 해가지고 할머니 두 분이 굉장히 심하게 다쳤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경찰이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할머님 두 분뿐만이 아니라 대략 한 뭐 2명, 한 3명 정도 더 많은 이렇게 피해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 측에서는 범죄자를 잡기 위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 가지고 이제 추적을 해본 결과, 이렇게 또 사진도 있다 보니까 추적을 해본 결과 여기 LA는 없었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도망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계속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 아주 그냥 썩을 놈의 새끼를 이렇게 또 붙잡았다고 하는데,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붙잡은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티후아나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티후아나까지 이렇게 또 도망갔다가 붙잡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야, 이거 완전히 이거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뉴스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괜히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여기 이스트 LA, LA 동쪽에서 이렇게 또 살고 있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경찰한테 잡히겠네 라고 하면서 아마도 멕시코로 넘어간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멕시코로 또 굉장히 또 많이 넘어갔더라고요. 아마도 이 히스패닉 이 또라이 새끼, 이 20대 이 또라이 새끼는 이 멕시칸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멕시코로 넘어가면은 못 잡겠지 라고 하고 이렇게 넘어갔지만, 그런데 뭐 여기 뭐 US 마셜이 이렇게 티후아나까지 가가지고 붙잡아 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범죄자는 지금 현재 LA 카운티로 이렇게 또 이송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400만 달러의 이 보석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20대 뭐 초반이라고 하거든요. 뭐 21세라고 하는데 절대로 다시는 사회로 좀 안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아직도 이 70대 할머니, 뭐 80대 할머니가 엄청나게 진짜 심각하게 이렇게 폭행을 당하셨거든요. 아직도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병원에 치료 중에 있다고 하는데, 야, 사진을 봤는데 얼굴을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얼굴이 이렇게 부으셨더라고요. 얼굴에 굉장히 많이 붓고 이렇게 막 파란색 멍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만 봐도 엄청나게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알 수가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또 이렇게 또 붙잡혔다고 하니까 이놈의 새끼 그냥 죄를 아주 그냥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LA 이렇게 또 돌아다니신다고 하면은 이 홈리스들을 굉장히 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노숙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노숙자들이 버스 스탑 그 의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워가지고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한밤중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데, 컴튼이라고 합니다. 컴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사우스 LA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 이 컴튼 지역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 컴튼에 있는 어느 이제 버스 스탑에서 노숙자가 이 버스 스탑 이 벤치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고 있었다고 하네요. 자고 있다가 정말 안타깝게도 어느 한 이 SUV 차량이 이 버스 스탑을 이렇게 덮치는 바람에 이 자고 있다가 이 노숙자 한 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노숙자들이 이 버스 스탑에서 이렇게 또 자고 있는 것을 계속 본다고 하면은 걱정이 들기도 했거든요. 만약에 차 사고가 나가지고 여기를 덮친다고 하면은 큰일 날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상이 진짜 이렇게 또 벌어지게 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심각한 폭염 때문에
엄청나게 다들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폭염에 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또 이제 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폭염 속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좀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호를 해주기 위한 그런 조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사람들한테 뭐 그늘막이나 뭐 그런 것들도 더 많이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렇게 폭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을 많이 섭취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물 같은 거를 이런 사람들 이렇게 야외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폭염에 좀 찌드는 사람들한테 이제 물을 이렇게 또 제공하는 것들도 이렇게 또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하네요. 이 미국에서 이렇게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면서 특히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저도 굉장히 걱정이 들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인가 밖에 나가가지고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00도가 넘어가는 그런 온도이다 보니까 이제 밖을 본다고 하면 굉장히 더웠는데, 그런데 이렇게 더운 그 날씨에도 이 아스팔트 이 도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와, 그거를 보고 야, 이 사람들 어떡하나, 진짜 더웠거든요. 차 안에서 에어컨을 이제 켜놓고 있더라도 그렇게 더웠는데 그 더운 그 날씨에 아스팔트에서 일을 한다?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또 조치를 또 취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야, 굉장히 또 깜짝 놀랄만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위슬블로어라고 하죠. 이 내부 폭로자, 이 내부 폭로를 이렇게 또 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미 정부에서 지금 이 UFO에 관해 가지고 이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슬블로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 정부는 10수년간 거의 100년 동안 UFO를 이렇게 캡처를 했다고 합니다. UFO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숨기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폭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난스럽게가 아니라 이렇게 또 컨스피러시, 뭐 음모론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정부에서 숨기고 있었다고 하네요. UFO가 있는 그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사람이 아닌 유해를 UFO에서 나온 아마도 이 외계인이 아닌가, 외계인의 유해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폭로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와, 이 미국 이 UFO 청문회에서 지금 이런 위슬블러 이제 발언들이 이렇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폭로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UFO가 지구상에 이렇게 와가지고 외계인들이 지구에 왔다가 죽어가지고 지금 이 유해를 미국 정부에서 가져다가 지금 보관을 해놓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로 UFO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시다시피 뭐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외계인들에 대해서 뭐 UFO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또 청문회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또 궁금하네요. UFO가 있다, 외계인들이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계인들이 진짜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뭐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주라는 게 진짜 어마무시하게 넓지 않습니까? 이렇게 넓은 곳에 단 우리만 있다? 우리 인간만 이 지구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 우주가 너무나 쓸모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어느 한 행성에는 이런 지구 같은 행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생명체가 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체들도 어마무시하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UFO 같은 것들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뭐 우주선 같은 것들은 제대로 만들지 못해가지고 지구까지 오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미국 청문회에서 뭐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UFO나 그리고 외계인들의 유해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지금 폭로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뉴욕 한복판에서 이 건물을 짓고 있었던 한 45층 정도 지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건물을 짓고 있었던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이 높은 건물을 지을 때는 크레인이 꼭 필요한데, 그 크레인이 불에 타는 바람에 모터가 불에 탔다고 합니다. 모터가 불에 타는 바람에 불이 계속 이렇게 또 붙다가 그 크레인이 콜lap스가 되는,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12명 정도가 이렇게 또 부상을 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16톤이나 되는 그런 콘크리트들이 맨하탄 이 도로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출퇴근길에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랐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저도 어제 이렇게 인스타그램 이 릴즈를 이렇게 또 보는데 이 영상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맨하탄 한복판에서 건물에 있는 굉장히 커다란 이 크레인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떨어지는 그 영상이 이렇게 또 봤는데,
정말 다행히도 사망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작년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를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의 석탄 사용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또 갱신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지구를 본다고 하면은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뭐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한 폭염이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피해자도 나오고 피해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석탄 사용량이 이렇게 또 많다고 하면은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올해도 작년처럼 굉장히 많은 석탄 사용량을 유지를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지구 온난화에 돼가지고 우리들이 뭔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상태로 계속 온실가스들을 내뿜는다고 하면은 지구 온난화는 계속해서 더 심화되지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와, 이 뉴스 보고 또 깜짝 놀랐는데 옐로스톤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2, 3년 전인가 저희 가족들이랑 이렇게 옐로스톤을 가지 않았습니까? 옐로스톤이라는 이 국립공원을 본다고 하면은 미치도록 크거든요. 엄청나게 큰데 차를 타고 이 옐로스톤을 그냥 도로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도 4시간이 걸립니다. 4시간. 그만큼 큰데 그런데 이 옐로스톤에서 어느 이제 여성 하이커가 있다고 합니다. 여성 하이커가 옐로스톤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여행을 하다가 이 하이킹을 하다가 그리즐리 베어 있지 않습니까? 회색곰,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 회색곰에 이렇게 또 사살을 당하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옐로스톤 관계자들은 이 곰을 지금 생포를 하려고 잡으려고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지금 못 잡았다고 하네요. 이런 야생동물들을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야생동물들이 사람을 이렇게 또 해치거나 이렇게 또 뭐 잡아먹거나 그런다고 하면은 그거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사람을 공격을 한 그 야생동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음번에 또 이 사람을 공격을 할 그런 성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곰을 빨리 잡아가지고 안락사를 시키던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또 옮겨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곰을 잡으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도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분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이 여성분의 엄마를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이 엄마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왜 인터뷰를 이렇게 했는지. 이 엄마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종교에 굉장히 충실하신 분이시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하느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딸을 이렇게 또 필요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또 자연히 야생동물이 이렇게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하느님이 데려가셨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곰을 이렇게 또 잡으려고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옐로스톤 이 공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하이킹을 할 때 그럴 때에는 이 곰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곰 페퍼 스프레이를 꼭 가지고 다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큰 곰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곰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이 곰을 쫓아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곰들이 사람을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곰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곰한테 사람들은 이렇게 스프레이도 뿌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공격을 하는 그런 곰이 있다고 하면은 그 곰들은 계속해가지고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느 이제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랑 아들 그리고 이 엄마의 이제 여동생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족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세 가족이 1년 전쯤이라고 합니다. 1년 전쯤에 나는 이제 세상이 싫다라고 하면서 로키 산맥에 이렇게 산속으로 이렇게 또 외진 곳으로 가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 로키 산맥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이 일가족 3명 모두 이렇게 또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이 엄마는 40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들은 14살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엄마의 여동생도 이렇게 또 같이 갔다고 하는데 뭐 대강 한 40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또 세 가족이 좀 세상에 좀 지쳤나 봐요. 세상에 지쳐가지고 로키 산맥으로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또 떠났다가 1년 만에 이렇게 또 사망을 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시신들이 좀 많이 부패가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캔 음식 같은 것들만 이렇게 또 먹고 살았다고 하거든요. 아마도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리고 추위 있지 않습니까?
추위 때문에 이렇게 또 사망을 한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주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1년 전쯤에 이 가족이 이 로키 산맥으로 떠나가지고 이렇게 또 산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아들이 굉장히 또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행 가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또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조금 안타깝네요. 이렇게 또 제대로 책임도 질 수도 없으면서 아들까지 데리고 이렇게 또 야생으로 갔다가 이런 일을 또 겪었다고 하니까 참 아들이 가장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알래바마에서 이런 일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이제 커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여성 있지 않습니까? 이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자궁이 없었었다고 하네요. 선천적으로 이렇게 또 자궁이 없어가지고 애를 낳지 못하는 그런 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애를 자신이 직접 이렇게 배 불러가지고 낳고 싶어가지고 자궁 이식 수술 있지 않습니까? 자궁 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그게 또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합니다. 자궁 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애를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태어나게 했다. 18개월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태어나게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자궁 이식 수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데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임신을 이렇게 한 다음에 애를 낳은 다음에는 그 자궁을 다시 드러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모성애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직접 이렇게 애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수술까지 이렇게 또 진행을 했다고 하니까, 와, 진짜 여성분들의 모성애는 진짜 대단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궁을 이식을 한 다음에도 만약에 임신을 못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다시 또 수술을 해가지고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임신을 한 다음에도 또 수술을 해가지고 그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고, 야, 진짜 수술 같은 거 무서울 텐데 진짜 대단한 엄마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 항공, 이 델타 항공 있지 않습니까? 이 델타 항공이 이태리 밀라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나봐요. 이태리 밀라노에서 이렇게 이륙을 했다가, 이륙을 한 다음에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박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박의 공격을 이렇게 또 당하게 되면서 이 비행기가 좀 많이 망가졌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봤는데 이 비행기 앞부분이 움푹 파였더라고요. 굉장히 심한 우박이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 델타 항공은 비상 착륙을 또 로마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에 타고 있었던 이 승객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전쟁이 나는 줄 알았다. 무슨 뭐 따발총 맞는 것 같이 굉장히 심했었다. 굉장히 무서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무서울지, 야, 상상도 하기 싫으네요. 저는 뭐 비행기를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에 왔다 갔다 하거나 그리고 이민 갈 때 이렇게 또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야, 비행기 탈 때마다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특히 이 비행기를 탄 다음에 그 터뷸런스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느낄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야, 진짜 눈 감고, 제가 어렸을 때는 눈 감고 맨날 이렇게 터뷸런스 있었을 때 눈 감고 하느님 막 기도 막 엄청나게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비행기는 항상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은. 그러면서 또 여기 로또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파워볼이라고 해가지고 $1밀리언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1조 3천억 원을 넘긴 그런 상금이 이 LA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또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파워볼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요번에는 또 메가밀리언이 $910 밀리언인가? 야, $910 밀리언면은 이것도 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거의 $1빌리언입니다. 또 메가밀리언이 1조가 넘는 이런 상금이 또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내일이죠. 내일 금요일에 이렇게 또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메가밀리언을 사려고 사람들이 또 난리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로또가 굉장히 잘 안 뽑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1빌리언 상금이 자주 나오네요. 진짜 엄청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저는 오늘 또 메가밀리언을 사러 이렇게 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런 복권을 산다고 하면은 이제 복권을 사가지고 $1에서 $2 정도 하지 않습니까? 이 복권을 사가지고 뽑히기 전까지 그 상상하는 거, 그게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 $1빌리언가 당첨이 된다고 하면은 돈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야지, 그리고 바로 뭐 크루즈 여행 가야지, 집은 어디로 옮기고 차는 이러는 거 사야지, 그런 상상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1달러, 2달러가 진짜 뽑히기 위해서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뽑음으로 해가지고 그런 재밌는 상상을 한다라는 게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1달러, 2달러의 상품은 이 상상을 내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게 그 상품이지 않나. 1달러, 2달러에 이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재미난 상상 해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이 제네레이션 Z를 본다고 하면은 최신식 아이들이 아닙니까? 젊은 세대들을 본다고 하면은 일을 하면서 워크하고 라이프 밸런스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 워크테이션, 이 워크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워크하고 이 베케이션을 이렇게 또 합친 단어라고 하는데, 이 워크테이션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기업들에서도 이런 젊은 세대들한테 일을 하면서 베케이션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또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회사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의 베케이션을 주지 않습니까? 이 베케이션을 주면서 일을 하면서 베케이션을 한다고 하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리모트 워크라고 해가지고 집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좀 몰아가지고 바캉스랑 접목을 시켜가지고 해외로 나가가지고 뭐 3주나 한 달 동안 굉장히 좀 오랫동안 바캉스를 즐기면서 여행을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기업에서, 그리고 제네레이션 G들이 원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또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우존스, S&P 500, 이 나스닥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나스닥을 본다고 하면은 1% 넘게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지난 2분기 이 경제 성장률을 본다고 하면은 2.4%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미국의 경제를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전망치는 2%였다고 합니다. 지난 1분기도 경제 성장률이 2%고 그리고 2분기에도 2%가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가 아니라 2.4%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는 아직도 굉장히 튼튼하다 라고, 그러니까 아직도가 아니라 계속 튼튼하고 앞으로도 계속 더 튼튼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하고요. 그거 밖에도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연준, 이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 연준에서는 금리를 0.25% 올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미국은 22년 만에 가장 높은 기준금리를 기록을 하게 됐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모두 다 알고 있었죠. 연준에서 금리를 0.25% 베이비 스텝으로 올릴 것이다.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 연준 의장, 이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 금리를 0.25% 올리고 9월 달에는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다. 이 인플레이션 지수, 이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는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요. 긴축하는 거, 금리 올리는 것은 이제는 사실상 종료가 된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연준에서는 이 CPI 지수를 보고 이제 금리를 올릴지 말지에 돼 가지고 다음 달 이제 9월 달 FOMC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시장은 뭐 분명히 금리를 안 올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이렇게 또 잘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월 의장은 나와가지고 이렇게도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리세션은 오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경제가 튼튼해도 이렇게 또 튼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경제도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지금 3% 아닙니까? 계속 잘 잡히고 있고, 그리고 아마도 7월달 이 인플레이션 지수도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 오늘은 이렇게 또 잘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만나고 하면은 이 메타, 이 페이스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메타에서 어저께 또 이렇게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메타, 이 페이스북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비용 절감을 어마무시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뭐 직원들만 10,000명 자르고 20,000명 자르고 뭐 직원들 엄청나게 자르고 비용 절감을 뭐 엄청나게 해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실적이 또 굉장히 좋게 나와가지고 오늘 이 페이스북 주가, 이 메타 주가가 6% 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또다시 $300를 넘어섰다 라고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 어저께는 한 $290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급등을 하는 바람에 6% 정도 급등을 하는 바람에 $300를 넘어가지고 지금 $32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메타 어마무시하네요. 그러면서 지난 2분기 이 매출을 본다고 하면은 11%가 이렇게 또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메타에서 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 이 투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메타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은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서 광고 수익 같은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인스타그램하고 이 페이스북에서 숏폼들 있지 않습니까? 짧은 영상들 그런 것들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거기에서 광고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 마감을 한 뒤에 이 보드에서는 실적 발표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순이익이 나올 것이다. 이 한 주당 한 55센트 정도의 어닝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실적은 뭐 괜찮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 보드 주식이 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내일 이 보드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이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이 주식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주식이 오늘 거의 17%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주식은 교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자주 보셨나요? 뭐 유튜브 광고 같은 거를 본다고 하면은 이 온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인비주얼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투명색으로 해가지고 이 이빨에 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교정기 그 기업이 실적이 괜찮게 나왔나봐요. 그래가지고 오늘 거의 17% 정도 이렇게 또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크루즈 기업 이 로열 캐리비안 있지 않습니까? 이 로열 캐리비안이 실적 발표를 했나봐요. 이 실적 발표가 또 굉장히 좋게 나왔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로열 캐리비안 한 11% 정도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 로열 캐리비안 제가 그때 이 크루즈 다녀와가지고 카니발 주식 샀어요. 카니발 주식 사가지고 그것도 어느 정도 수익은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로열 캐리비안도 사려고 했었거든요. 안 산 게 너무나 아깝네요. 그러면서 오늘 또 많이 떨어진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러브라고 해가지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있지 않습니까? 저가 항공사, 이 미국의 저가 항공사 이 러브, 이 사우스웨스트가 오늘은 또 굉장히 또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9% 정도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네요. 그 밖에도 이 치폴레 있지 않습니까? 치폴레 브리또. 이 치폴레 브리또도 지금 9% 정도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실적이 지난 2분기에 별로 좋지 않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이베이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네요. 이베이도 한 9%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베이는 지금 좀 내려갈 만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중국 이커머스 앱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알리익스프레스, 티무, 쉐인 거기에다가 지금 틱톡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라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EBA의 주식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EBA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EBA에서 예전에는 이 중국에서 파는 그런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샀었거든요. 저도 EBA에서 굉장히 많이 사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EBA에서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티무나 쉐인 같은 곳에서 그리고 이제 틱톡에서도 그런 앱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곳에서 그냥 주문을 한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그냥 곧바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쌉니다. 더 싸기 때문에 이런 앱들, 이런 중국 앱들을 지금 많이 사용을 한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 이베이에서 이렇게 지금 많이 내려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이 실업수당 시작 건수를 본다고 하면 5개월 만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22만 건 정도가 이렇게 또 기록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실업자들의 수는 계속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은 지금 이 경제가 무지막지하게 튼튼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런 지표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또 이제 걱정이 드는 게 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연준에서는 금리를 더 올릴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미국의 주식시장이 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걱정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바이든노믹스라고 하죠. 이 바이든노믹스가
잘 워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바이드노믹스가 잘 워킹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경제는 계속 지금 튼튼한 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또 버텨주고 있는 이유는 바이드노믹스 때문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에서 이 전기차가 굉장히 지금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전기차 충전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이슈로 이렇게 또 몰고 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수많은 자동차 기업들에서 테슬라 충전 방식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차들이 테슬라 충전하는 방식을 이렇게 또 따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오늘 이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현대 기아자동차, 벤츠, BMW, 혼다, GM, 뭐 이 7개 정도의 자동차 회사들에서 모여가지고 우리는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또 충전 방식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들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동맹을 결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것들도 나와줘야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만약에 한 기업이 이 모노폴리를 한다고 하면은 경쟁이 사라지잖아요. 경쟁이 사라진다고 하면은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 소비자들이 얻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경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쟁 구도는 좋은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 트위터의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인가? 이 트위터가 X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트위터 로고도 바꾸고 뭐 이름도 뭐 X 앱으로 이렇게 또 바꾸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트위터를 본다고 하면은 이 트위터에서 이 daum에 그 다음에 그 아이디가 이렇게 적히지 않습니까? 그 @x라는 게 있는데, 그 @x라는 그 계정을 지금 이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가 뺏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트위터를 이용을 하면서 2007년도부터 @x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사진 작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x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한테 그 @x를 이렇게 또 빼앗겼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트위터 측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야, 일론 머스크 이거는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인터넷 주소들도 어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이제 보상을 해주고 인터넷 주소를 사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위터에서 아무리 자기 거라고 하더라도, 아니 어떤 사람이 쓰고 있는 @x를 그냥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갔다라는 것은 그거는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어차피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이 트위터를 샀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지 마음대로 해도 이해가 좀 되기는 하기는 하네요. 돈을 너무나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남부 지역에 지금 엄청난 대반격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이 푸틴 측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이 남부 쪽에서 어마무시한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러시아 측에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7주째 우크라이나에서 대반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요번에 좀 이 주력군 있지 않습니까? 주력군을 이 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대반격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크라이나 이 남부 지역 대반격에 잘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뉴스를 한번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욕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가 이 온라인 센서십을 30배 더 늘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뭐 북한이랑 뭐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뭐 검열이 어마무시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상에서도 러시아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드는 그런 내용들, 아니면은 뭐 푸틴에 대해 가지고 좀 나쁘게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검열이 돼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뭐 붙잡히고 있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러시아는 가면은 갈수록 망하는 길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러시아는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베리아에서 여행용 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여행용 헬기가 이렇게 떴다가
추락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추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4명이 또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한쪽에서는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죽고 지금 러시아 병사들도 이렇게 또 죽고 있는데, 그런데 이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나라에서 여행을 가다가 러시아 헬기가 이렇게 또 떨어져가지고 4명이 사망을 했다? 굉장히 또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태리에서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이태리를 본다고 하면은 미스 이태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스 코리아 같이 미스 이태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네덜란드 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에서 얼마 전에 미스 네덜란드를 했는데 거기에서 1등으로 뽑힌 사람이 트랜스젠더였다 라고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요번에 이 미스 이태리에서는 이렇게 방침을 밝혔다고 하네요. 미스 이태리는 참가 자격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선천적으로 여성이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마자 이태리에 있는 그 트랜스젠더들이 그게 말이나 되느냐, 지금 네덜란드를 봐라 라고 하면서 미스 이태리 신청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신청하는 것에 한 100여 명 정도의 트랜스젠더들이 신청을 하고 나섰다. 그러니까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100여 명의 남성들이, 이 트랜스젠더들이 이 미스 이태리에 신청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 이태리를 뽑는다고 하면은 선천적으로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제발 좀 이런 이 미스 이태리 같은 것들은 여성분들만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만약에 미스 이태리 같은 것에 이런 이제 트랜스젠더들이 나오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미스 트랜스젠더를 만드는 게 좋지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나저나 오늘도 또 굉장히 더울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더위 조심해 주시고요. 저같이 이렇게 선풍기를 틀면서 좀 이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도록 준비를 만반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도 또 이제 밤이 된다고 하면은 밤에는 또 춥더라고요. 일교차가 굉장히 또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여름 감기 조심하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